x인데 미지수 x. 어, 사실 초등 과정에서 미지수 x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예. 그런데 비례식, 정비례, 반비례 이러면서 x와 y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교과서에. 근데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사실은. 그리고 중학교 가가지고 문자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왜 문자식을 쓰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음, 아이들이 처음 접할 때는 당혹스럽게 되는. 그래서 제가 수학 감각을 수세기에서부터 덧뺄셈, 곱셈, 뭐 분수, 일관되게 문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비례식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문자가 어떤 특정 양, 임의적인 크기, 그 양의 이름 이런 거를 대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죠. 또 하나는 이제 변수로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할 수 있다. 대입하는 거죠. 대신 입력하는 거.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변수다, 상수다 이런 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자칫 어,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x의 어떤 의미 그것은 이미 초등 과정에서 많이 아이들이 접했어요. 접했다고요. 대신에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학 감각에서는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경험, 지식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 x라고 했어요. x. x는 미지수라는 거죠. 미는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비하다. 이 얘기는 준비가 덜 됐다라는 뜻이거든. 비는 준비고 미성숙하다. 그러면 성숙이 아직 덜 된 거죠. 미는 아직 뭐가 안 된 상태, 아직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지는 알지자예요. 지식 할 때, 지.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런 수. 물론 이제 이게 번역하면서 모든 거를 다 수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미지수. 어찌 보면 이제 변수죠. 거기에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고 넣어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식이 성립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 x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지금은 정체를 모르는 거고 정체를 알아낸다. 그것이 이제 달리 말하면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시면 2대 3은 4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초등 과정에서 네모라고 했죠. 네모. 그 네모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요.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2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관찰해 보죠. 2대 3이 4대 2와 같은가? 안 같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값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얼마든지 이 네모라는 공간 안에다가 다른 값을 이렇게 넣어 볼 수 있다.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데 대학 입시가 아니고 대신 입력해 보는 거죠. 넣어 보는 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수라고 변수는 이제 변하는 수다 이런 뜻이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하는 또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x로 그냥 바꾸면 돼요. 예, x로 중학교부터는 이제 네모칸 안 쓰죠. x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x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기호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탈릭체라든지 필기체 같은 걸 좀 써요. 좀 기울여 쓴다든지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쓰죠.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건 여기서의 이 표현은 곱하기 기호가 아니고 미지수, 아직 모르는 어떤 알파벳 X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주 아이들이 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특히나 표현 방법,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익히도록 했어요. 아직 모르는 값, 사실 수는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값이에요, 사실은. 그걸 미지수 x로 표현하세요. 여기 보면 당연히 네모가 모르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네모 대신에 4대 x 이렇게 쓰고 읽을 수 있으면 돼. 1대 3은 같다. 1대 3은 같다. 4대 x와 x로 표현하면 되죠. 1 더하기 네모는 4인데 네모라고 하지 말고 1 더하기 x는 4다. 이것도 4대 5는 x 대 10. 뭐 아주 껌이죠. 표현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 자체는 이제 표현만 해라.
네모 곱하기 3은 10이다. 그러면 여기도 굳이 이제 곱하기 기호를 제가 일부러 넣은 건데 이렇게 x 곱하기 3은 이제 1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요하는 거는 이 정도의 이제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네모 대신에 x를 쓰자. 이건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의 의미가 뭔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모르는 값, 미지수, 아직 모르는 어떤 수 값을 그 미지수 x의 값을 알아내 봐라. 그러면 1대 2는 5대 x죠. 그렇죠? 1대 2는 5대 x. 그럼 x는 얼마예요? 이게 이제 5배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5배 늘어나면 곱하기 5를 하면 10이 되겠죠. 근데 수학에서 이렇게 위에다 10을 쓰면 되느냐? 물론 x 값을 구했어요. 근데 수학적 형식, 우리가 이제 값을 구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x는 10입니다. 이거는 우리말이고, 이건 우리말이고, 이건 우리말이고, 이걸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x 이퀄 10이죠. x는 10, x는 같다 10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는 10이다. 3 더하기 x는 10이다. 이거 연습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7을 쓰는 거죠. 그 답을 7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써도 맞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은 거는 x는 이제 7이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다 방정식을 풀이할 때 이런 형태를 계속 갖거든요. x는 7이다. 이렇게 x는 7이다.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단지 x를 구할 때 네모칸이 아니고 x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 1대 3은 5대 얼마냐? 이것도 똑같죠. 5배 늘어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바깥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의 곱은 같잖아요. 그러면 1x는 얼마예요? 3, 5, 15. 그래서 x는 15가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모칸 치면 아이들이 또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암산을 통해 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낸 거거든요. 3배가 됐죠. 곱하기 3이 됐죠. 여기도 이제 그러면 3배가 되면 x는 6. 그렇죠? x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만 맞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x는 6 이렇게 써도 사실 맞죠. 근데 이렇게 쓰면 더 수학적인 표현이고 x를 이용한 미지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정체를 밝혔다. 정체를 이제 알아냈다. 이거를 완전히 표현하고 선언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훈련시켰으면 좋겠다.